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신경과의 장민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뇌에 좋은 운동법인 뇌로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로빅이라는 말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에어로빅이 우리 몸을 위한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뇌로빅은 뇌를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와 에어로빅의 합성어로 만든 단어죠. 뇌도 우리의 근육처럼 자극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는 뇌의 지시가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운동을 하면서 뇌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 그리고 또 전두엽 전반적인 기능과 손해까지 넓은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뇌 전체를 깨울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력이나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뇌 혈류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기도 하죠. 네, 물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손가락을 이용한 운동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미줄 탄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동작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거미줄 타는 동작도 어릴 때는 되게 잘 됐는데 아마 나이 들면서 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거미줄을 좀 빠르게 타보는 거죠. 엄지와 검지를 순차적으로 맞닿는 운동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지 말고 중지하고도 거미줄을 타보는 거예요. 중지하고, 네, 이렇게 중지로 거미줄을 타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지만으로 타지 말고 이번에는 검지와 중지를 번갈아 가면서 타보는 거예요. 검지, 중지, 검지, 중지. 자, 검지로 타다가 중지도 타고 검지도 타고,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지, 검지, 중지, 중지. 자,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모든 손가락의 거미줄을 다 타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검지로 거미줄을 타죠. 중지로 넘어가 볼게요. 중지.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지. 마지막 약지로 한번 가볼까요? 새끼손가락입니다. 약지로도 가보는 겁니다. 자, 저는 다시 거꾸로 돌아와 볼게요. 인지, 중지, 검지, 검지. 좀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지, 중지, 인지, 약지, 인지, 중지, 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손가락을 바꿔가면서 엄지손가락으로 거미줄을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작도 있지만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가 박수 칠 때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지 말고 한쪽 손은 주먹으로 치고 한쪽 손은 손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마 아침에 이런 체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또 제가 TV에서도 많이 알려드렸던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방향으로 손가락을 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같은 방향으로 펼쳐보고 다시 반대쪽으로 펼치고 반대쪽으로 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뇌로빅 동작을 좀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잘 하셨다면은 한 가지 좀 업그레이드 된 동작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자, 승리의 V자를 한번 그려보시면, 네, 토끼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 토끼를 권총으로 빵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권총으로 빵 잡아주는 거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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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자, 이런 식으로, 네, 동작을 서로 바꿔가면서 해보는 겁니다.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뇌로빅 동작들이 리듬감도 좀 키워주고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눈과 손의 협동되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뇌를 업데이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TV 보시면서 또 커피 드시면서 잠깐 시간 나시면 해볼 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척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운동 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손가락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뇌 부위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뇌의 넓은 부분이 동시에 깨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좀 치시는 분들, 그리고 자주 그림 그리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지 기능이나 공간 지각 능력이 매우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손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뇌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이 손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말초에 있는 부위지만 이곳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말초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면 심장과 뇌가 더 활발하게 펌프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뇌 혈류를 추적한 영상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있는 사실입니다. 리듬을 좀 타시는 게 좋고요. 또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는데요. 그럼 뇌는 익숙해지는 걸 또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 익숙하지 않은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뇌도 더 활발해지거든요. 손가락 운동을 하면서 숫자를 좀 세본다거나, 예를 들면은 그래서 손가락 운동을 하면서 숫자도 좀 세보시고 좌우를 좀 바꿔서 해본다거나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줘보시는 것도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뇌의 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자극하는 방식인데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는 뇌의 능력을 더욱더 키워주는 방식입니다. 너무 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딱 5분 정도만 그냥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시는 이제 꾸준함이죠. 뇌는 많이보다는 자주 자극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 2, 3분만 투자하셔도 분명히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뇌는 운동 하나만으로는 완벽하게 관리되기 어렵겠죠. 충분한 수면이나 균형 잡힌 식사, 또 스트레스 관리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특히 수면은 뇌가 낮 시간에 쌓아둔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뇌의 회복은 더디게 풀리겠죠. 첫 번째로 이제 집중력이 먼저 떨어지고요. 이후에 이제 단기 기억력들도 떨어집니다. 예전에 없던 두통이 생긴다거나 균형 장애가 생기는 미묘한 어지러움증, 혹은 말이 좀 꼬이거나 판단이 느려지는 증상들도 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뇌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겠죠. 이럴 때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가까운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뇌는 빠르게 대응할수록 더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